우리가 그 데이터 매트릭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매트릭스에 로우와 컬럼, 행과 열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통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단계적으로 볼 적에 이제 변수부터 좀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변수에 관련된 것을 조금 새롭게 좀 생각해 보자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의가 있는데, 이 개념적인 거는 뭐 늘 그렇듯이 이 컨셉추얼한 거고 좀 넓은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들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실질적인 정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측정값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이때 변수의 그 척도, 다른 말로 여기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케일. 예. 그래서 척 스케일 여기 있죠. 스케일의 의미가 있고요. 어떤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를 우리가 휴먼에 대한 이야기, 그 people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averageman 뭐 얘기했었는데 사람을 두고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성별, 연령, 신장, 문화활동 비중, 직업 만족도,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런 식으로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변수의 컨셉추얼한 정의 그다음에 오퍼레이션한 정의가 결국은 담겨져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변수를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값들을 뭘로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것을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시 1 그랬어요. 예시 1은 신장, 체중. 이 지금 변수는 척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측정이 쉽다. 나름대로 쉽죠. 이 통계학은 측정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부터 다 이 전처리 풀 프로세스가 다 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고 할 거냐부터.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척도. 근데 신장, 체중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측정하기 쉬운 그런 변수다라는. 예시 두 번째를 보면, 근데 그거에 반해서 문화활동의 비중이라는 변수는 이게 상대적으로 척도가 불분명하고, 그죠? 문화활동 비중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측정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여러 계속 보니까 그거 가지고 분석만 하려고 하니까는 이제 별거, 근데 실제 하려고 하면 이 자료 자체를 만들려고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관적인 측정, 정량적인 측정 뭐 이게 있는데 보통 매우 중요함, 뭐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에 선택을 하든지. 그다음에 정량적인 측정 보면은 뭐 매월 문화활동비 지출액 돈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나? 얼마나 지출을 하는가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문화활동비에 화폐 단위로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죠. 고민스러운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전체 소득 가운데서 여기 활동비의 비율로 해야 될까? 퍼센트로 표시를 해야 될까? 이런 지 고민스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련한 것이 척도다라는 스케일이다.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데이터를 다른 관점으로 계속 우리 왜 스몰 데이터, 라지 데이터, 빅 데이터의 그런 관점도 봤고요.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요번에는 양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질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퀀티터티브 데이터를 봤더니 예, 이런 거죠. 무게, 온도, 점수, 몇 점인지 이런 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 퀀티터티브 양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파고드니까 이산 형태, 디스크리트한 데이터가 있고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게나 온도, 점수 이런 거 다 거의 그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죠. 예,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좀 표현이 가능하다. 172.3 뭐 센치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연속적이에요. 컨티뉴어스 데이터예요. 예, 그게 아닌 것들은 이제 이산 디스크리트 데이터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반해서 퀄리터티브 질적인 데이터도 있다라는 거죠. 성별, 취미와 같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데이터. 수치로 측정이 곤란하고 나타낼 수 없는 데이터. 이건 이제 퀄리터티브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를 질적, 양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이 목적에 따라서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척도가 만들어진다. 네 가지 척도. 이거는 이제 그동안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네 가지 스케일이 거의 대부분이다. 네 가지로 네 가지 범주로 다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면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네 가지 스케일의 척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척도에 지금 민감하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척도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 명목 척도면 명목 척도가 가질 수 있는 통계 기법들이 존재한다.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는 그 통계 기법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통계만이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 비율 척도로 하기를 바래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변수들이 갖는 스케일 값이 우리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는 비율 척도로 만들어지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비율 척도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비율 척도로 만들면 그만큼 집어넣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알고리즘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우리 분석가 입장에서. 그거에 반해서 나머지 것들을 가면 되게 좁은 범위에서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얘기한 거고 일단은 활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 쪽 목적이냐 비교 쪽 목적이냐에 따라서 분류의 대상으로 거의 대부분 이제 명목 척도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비교 세 가지 비교 순위 비교냐 상대 크기 비교냐 절대 크기 비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이 나옵니다. 각각 살펴보면 뭔지 알 것 같아요.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건 범주형 캐테고리컬 데이터라고도 얘기합니다. 노미널 스케일.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예, 범주, 캐테고리. 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범주 구성의 유의사항, 우리가 유의사항 상호 배타적인 분류를 해야 된다. 상호 배타적.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런데 남자면서 여자고 이렇게 막 중복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예. 상호 배타적이다. 예. 익스클루시브 하는 거. 익스클루시브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범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완전한 집합 구성. 남자, 여자 개수를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 그런 형체가 돼야 될 거고요. 제외되는 관찰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뺐는데 다른 뭐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중성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잘못된 척도 스케일인 거죠. 네. 그다음 분류 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고요. 감이 올 거죠. 네, 성별 얘기하면 이제 명목 척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서열, 오디널 스케일. 보통 관측치 사이의 비교에 보통 사용하죠. 오디널, 서열이니까 서열이 돼 있으니까 우열의 정도, 선호의 정도, 선호도, 우열도, 중요도 이렇게 되는 중요성의 정도.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우리 아주 불만, 불만, 보통, 만족, 아주 만족. 예, 이런 식으로 만족도에 대한 표현, 이게 서열 척도가 되는 거죠. 서열. 예. 카테고리컬처럼 보이지만 카테고리컬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비교다. 카테고리는 남자, 여자 이게 비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도가 있는 거야. 누가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는. 그냥 카테고리인 거야. 범위. 이거랑 헷갈리가 하지만 이거 5가지로 카테고리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건 서열 척도로 집어넣는 게 좋겠다.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거. 비교가 가능하다. 부등식 관계 가능한 이게 특이하게 부등식 관계는 가능한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등식 관계는 불가능한. 왜냐하면 이거 등식 관계가 성립할 것 같지만 아주 불만과 불만이 1과 2 차인데 2에서 1 빼니까 1이고 보통에서 불만이 3에 빼면 1이고 다 1의 어떤 크기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런 건 아니다. 얘가 아주 불만에서 불만 사이가 1이고 거리가 불만에서 보통은 1이고 그런 건 아니더라 사실은. 예, 그런 등식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건 쉽지 않다. 이게 서열 척도에 해당되는 부분.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했던 우열, 선호, 중요도 이런 것들. 20명의 사람들을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1번부터 20번까지 순위를 매기면 이거는 서열 척도의 데이터가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째. 등간 척도.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좀 어렵죠? 등간 척도. 인터벌 스케일. 영어는 쉬운데 말이죠. 영어는 뭐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쉬운데 말이죠. 인터벌 스케일. 서열 척도와 다른 거예요. 같은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서열 척도와 달리 순서 간의 간격의 차이도 보여주는 척도다. 간격의 차이, 인터벌 차이를 보여주는 척도. 대표적인 게 IQ, 물가 지수,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인터벌 스케일 등간 척도다. 근데 이게 등간 척도가 상대적인 차이지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라는 거.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온도계 예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온도계 눈금이 동일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 등간 척도 맞아. 근데 이게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얘가 온도는 20도가 10도보다 2배 더 따뜻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온도로 우리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0도에서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걔가 0도, 그다음에 1도, 2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지만 그 1도 차이가 2배 더 따뜻하다. 그 간격이 2배 더 따뜻한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다. 상대적인 그냥 차이다. 라는 게 되게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거와 다르게 비율 척도는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상대적인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성격도 지니면서 절대적인 성격도 갖는 척도가 비율 척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등간 척도이면서도 절대적으로 그 거리가, 그 차이가 2배야, 3배야.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척도가 비율 척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길이죠. 길이, 무게 이런 것들. 길이 2m, 1m 했을 때 1m와 2m는 2배 차이가 나요. 2배. 절대적인 거리인 거예요. 거리가. 무게도 10kg, 100kg 했을 때 이거 10배 무겁다. 이건 절대적인, 상대적으로 당연히 무겁고 절대적으로도 무거운. 예. 그래서 이 비율 척도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장, 체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 비율 척도고요. 또 책에서는 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요게 비율 척도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차이와 절대적인 차이 2가지를 이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이고, 통계 분석자 입장에서는 모든 피처들이, 모든 변수들이 다 비율 척도로 돼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더 훨씬 더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죠? 실제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가지 척도로 나눈 것은 척도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은 이게 하고 싶어도 여기 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가장 많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율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